한번 가족 사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가족 사진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실까요? 저는 사실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왜냐면 저도 40 가까이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저런 게 그 동네 사진관마다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가족 사진 하면 저런 모습이 떠오르는데 21세기, 지금 2020년 가장 전형적인 가족 사진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수 크러쉬의 사진인데요. 나와 우리 댕댕이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가 전형적인 가족 사진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가족 사진을 인화해서 거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아니면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하는 게 새로운 가족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하셔야 되는 아주 좋은 트렌드 재료가 바로 1인 가구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경우에는요, 1인 가구가 우리보다 많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지만 프랑스는 35%, 독일은 41%, 1등 국가, 제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스웨덴 51%입니다. 수도인 스톡홀름은 거의 60% 가까이 혼자 산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퀴즈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가장 흔한 가구 구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집은 몇 명 사나, 이 집은 몇 명 사나 이렇게 들어가 봤을 때 어떤 가족 구조가 제일 많았을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이미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요. 2017년에도 그랬고요.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머리 숫자적으로만 보면 1인 가구에 속한 사람이 그렇게 제일 많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집집마다 봤을 때는 1인 가구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1, 2인 가구 비율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3인 이상 가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익숙했던 기존 가족 구조와 관련된 산업들은 앞으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결혼식장 잘 되겠어요? 아까 그 인구 그래프 보셨잖아요. 결혼할 사람들 자체가, 머리수 자체가 아빠 엄마 세대들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이미 결혼할 사람들의 숫자 자체가 적어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적은 사람들이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 자체는 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것들도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변하고 있죠. 1인 가구라든지 소량 포장 이런 식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보실 거고요. 대형 주택보다는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이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족 구조가 변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쪽에 성장 기회가 있을 것인가? 간편 조리식품이라든지 배달 음식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밖에도 혼자 살다 보니까 적적하고 심심하고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개발 산업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웰빙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조금 비싸도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1인 가구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대신에 사실 개, 고양이를 낳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가족의 역할을 하던 거, 그러니까 나의 자식 역할을 하던 것들이 반려동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다는 현상 목격을 하고 계시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인구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선생님의 수요는 줄어들 수가 있어요. 머릿수 자체가 너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누구를 가르치면 좋을까요? 자, 앞으로 강아지를 교육할 사람들은 꽤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TV 동물농장의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아지 유치원에 대한 소개가 있었어요. 강아지 유치원에 보내면 저렇게 예절 교육도 하고요. 지능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불을 끄는데 왜 불을 끄냐면 낮잠 시간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꼼꼼히 우리 아이가 잘 놀았는지 친구들과, 그리고 식사는 맛있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준다는 거죠. 아이의 역할을 반려동물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가족을 대체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 아닌 이상 한국에서는 사업하기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대신에 반려동물을 위한 의류 브랜드가 런칭이 되기도 했고요. 또 앞으로 놀러 갈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펜션을 검색하는 대신에 우리 강아지와 갈 수 있는 펜션을, 그리고 여행지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그리고 강아지들과 어디 이동을 하게 될 때 기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눈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펫 택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눈치 보지 않고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거고요. 우버와 같은 경우에도 우버 펫이라는 서비스가 이미 나와 있어요. 3에서 5달러 정도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걸 선택하게 되면 눈치 보지 않고 우리 강아지, 고양이와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라든지 그런 영향 때문에 더욱더 자신의 짝을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지 못하고 앱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시나 틴더가 제일 잘 되고 있기는 하죠. 근데 이것과 유사하게 강아지용 틴더도 있습니다. 트윈 도그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주인이 이제 우리 강아지와 짝짓기를 할 만한 강아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기존에 사람한테 했던 역할들 계속해서 우리 반려동물들한테 가져오고 있다.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또 세계적인 스트리밍 사이트인 스포티파이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물을 위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자, 내가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의 성격이 어떤지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 강아지가 좋아할 만한 음악들을 계속 들려주는 거죠. 이런 세계적인 기업 역시도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가족인데 그냥 이제 화장해서 죽게 내둘 수는 없다 보니까 장묘 시설이라고 하죠. 이런 곳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것은 역시나 이 결혼은 하기 좀 그렇지만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날 때 자, 저 1인 가구의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일거리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인 가구 시대에 가장 사랑받을 직업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아마 그 중에서는 엔터테인먼트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의 이런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 프로게이머,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 이런 쪽은 당연히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혼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을까? 나에게 필요한 건 또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확장해 가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또 재미난 시도가 로봇 가족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2020년 초 CES 행사에서 볼리라고 하는 반려 로봇을 공개했죠. 주인을 알아보고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부르면 온다는 거죠. 아니, 삼성도 로봇 가족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소니의 아이보라든지 라봇이라든지 이런 반려 로봇들이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고령자들을 위한 이런 반려 로봇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국 기업에서 효돌이라고 하는 인형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건 대화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저렇게 손주가 자기 대신에 효돌이라는 로봇을 선물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할머니는 저 로봇과 저렇게 대화를 하면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약 먹을 시간이라고 챙겨주기도 하고 적적할 때 대화 상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또 두뇌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게임 프로그램도 되어 있다고 하고요. 가족들의 메신지를 저렇게 재생해주는, 대신 얘기해주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령자들의 1인 가구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또 뭘 해줘야 될까? 생각해보면 일거리 너무 많아요. 자,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은 저렇게 캐릭터를 이용해서 홀로그램 동거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서비스들 앞으로 잘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보시면 조금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유, 저게 뭐야, 오타쿠스럽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는 캐릭터가 자연스러워지고 더 우리와 말이 잘 통하게 된다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뭔가 거부감을 일으켰던 기술들이 점점 익숙해지기는 하니까요.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다가 캐릭터를 넣는 게 아니라 아이돌을 넣는 시도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그리고 연예인들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상당히 그건 또 솔깃하지 않으세요? 5년, 10년 지나면서 훨씬 자연스러워질 텐데, 그러면 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매달 동거 서비스를 통신사나 이런 제조기업한테 지불을 하면서 살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사례고요. 이게 뭐냐면 아저씨 렌탈 서비스입니다.
한번 들어가 봤더니 에비스의 조금 나쁜 아저씨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분은 홈쇼핑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이 아저씨를 빌려가냐? 대다수의 고객은 놀랍게도 젊은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상담 역할로 많이 빌려간다고 해요. 친구한테 못할 얘기, 하지만 아저씨들은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잘 들어준다. 그래서 부담이 없어서 1시간에 10,000원 정도를 내면서 빌려간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이렇게 돈을 지불하면서 맺어지는 이런 사회가 어떻게 보자면 쓸쓸할 수 있겠지만 깔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 취향 공동체라는 게 있는데, 친구 관계도 그냥 같은 지역에 살았던, 같은 학교에 나왔던 친구뿐만이 아니라 요즘 사회는 워낙에 각자가 자신의 취향을 키워가다 보니까 그 취향의 사람들을 묶어서 사교를 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트레발이라고 하는 독서 모임이 있는데요. 독서 취향에 맞춰서 이제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사교 모임을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또 크리에이터 클럽, 아니면 취향관, 문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혼자 있고 싶지만 혼자 있고 싶지 않아, 이런 욕구들, 그리고 내 친구들은 나와 말이 안 통하는데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 이런 욕구들을 목표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모습은 앞으로도 굉장히 다양해질 거예요. 결혼은 여전히 있을 거고요. 1인 가구도 늘어나지만 다자연애라고 하죠. 한 사람과만 가족을 맺지 않는 그런 폴리아모리, 영화 중에서는 손예진 씨가 나왔던 아내가 결혼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각 주에서는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 제일 흔한, 젊은 사람들이 제일 흔한 결합 방식인 동거, 그걸 또 법적인 제도로 끌어들여가지고 이제는 결혼하는 사람들과 거의 동등하게 법적인 혜택이 돌아옵니다. 이것도 계속 한국에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쪽 트렌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동성애자들을 위한 가족들이라든지 그런 권리 향상에 대한 운동도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공동체는 뭐냐면은, 스웨덴에는 특히나 저 코하우징이란 문화가 있는데, 같은 맨션, 빌라에 살고 있지만 각자의 생활 공간은 가지고 있고요. 대신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주방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 또같이 전략,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인 가구, 변화하는 가족 구조, 가구 구조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할 일은 많다.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를 게 너무 많아요. 다만 이것을 돈되게 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노하우가 또 필요하다는 거, 시행착오를 겪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어디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그 노하우를 배워서 또 창업을 하거나 다른 쪽으로 전직을 하시는 수도 있을 겁니다. 기회는 많아요. 다만 선택할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현대인의 고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